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은 마지막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도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의 측면에서는 이전과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두 분께서는 이 체포영장 발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을 이제 재발부한 것은 예. 사법부의 이제 독립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정치권이 존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본질적인 문제는 공수처가 이 내란죄 판단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2조 집회로 거래를 시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는 법적 인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체포영장 청구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우리가 흔드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요. 이 2차 체포영장 발부 전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이제 당초 경찰에 넘기려다가 경찰의 반발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야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이제 비판이 좀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공수처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게요. 집행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제 공수처가 경찰에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좀 하려다가 예. 경찰에 이제 거부에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의 이제 법적 권한이 좀 부족해서 무리한 수사 방식을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건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경찰이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예. 수사권도 지휘 권한도 없는 기관이 대통령을 체포를 시도하려는 것은 옳은 행위다. 그리고 법적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공수처는 수사에 앞서서 스스로의 이 법적 지위의 한계를 명확히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번 2차 집행은 마지막 각오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취재진들의 질문이 있었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다르게 이 영장 유효 기간은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일주일이었고 7일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한 차례 불발된 후에 이제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번엔 그 기한을 확인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 배경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집행 기한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도. 체포영장 예. 유효 기간을 공개하지 않는 것 이 자체는 저는 공수처에 굉장히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법 절차에서 투명성, 이게 국민이 신의를 얻는 핵심 요소거든요. 그런데 영장 유효 기간을 비공개로 처리한다? 이것은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회피성 조치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공수처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발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경호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변호사 선임이 안 된 점을 꼽고 있는데 만약에 또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경호처장의 이 경찰 출석 거부한 것은 경호처장의 경찰 국가기관 간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저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2차 출석 요구는 대통령 경호 임무에 따른 불출석. 2차는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 이유로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만약 핵심은 경호처와 경찰 간의 긴장감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요. 경찰 측의 언급대로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저는 이게 크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게 보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경호처의 경찰은 상호 이 갈등을 커지지 않게 좀 하겠다는 대전제하에 법적 절차를 좀 충분하게 존중하고 공정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사건의 혼란을 저는 줄이는 것이다 보고 서로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좀 물리적 충돌 없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수처장은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예. 했고요. 경호처에선 지금 관저에 뭐 철조망을 설치한다던가 차벽을 조금 더 세웠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전보다는 더 치열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최상목 대행을 흔들기를 조금 자제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이런 물리적 충돌에 이것은 최상목 대행이 절대적으로 이제 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의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 국민들의 저항이라든지 국민들의 이런 비판 이런 것은 굉장히 이게 분노에 차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께서 이런 부분은 관계 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적절하게 좀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 대행 같은 경우에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뭐 여전히 경호권의 지휘권을 이제 발동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 공수처법 3조 3항입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대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것과는 별개다. 이 내용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3조 3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은 원론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대행을 직무유기로 또 고발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정치적 탄핵이고 인질극의 연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된 사항을 두고 제2의 내란을 운운하면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명백한 저는 과도한 공세다. 결국 민주당의 이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이미 29번의 탄핵을 시도했던 민주당이 이제 경제까지 인질로 삼아서 30번의 이 탄핵을 채우며 이 파괴의 정치를 해 나가고 있는 점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국가적 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절차이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러한다. 이러한 부분을 저는 이 최상목 대행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탄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발은 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 탄핵 카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단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흔들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실에서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됐고 이런 정치적 혼란기에 갑자기 본인의 의도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위에 올라왔는데 지난 2년 반에 대한민국 경제를 돌이켜봤을 때 최상목 대행은 경제적 컨트롤 타워로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정말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생경제의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고 정말로 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계엄령 선포 이후에 불과 몇 달 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상목 대행이 오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최상목 대행이 얼만큼 대행을 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내에 정말로 집중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체계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이라도 최상목 대행이 정말로 양식 있는 공직자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대행을 하는 순간이래 대한민국 경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고 흔들리는 안보체계 관련돼서 더 이상의 흔들림과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 정도가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을 흔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흔드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법 집행을 하는 최고 책임자인 행정부의 권한대행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이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이기현 의원님께 말에 100% 동감합니다. 예. 지금 현재 국제적인 이제 트럼프 또 2기가 출범을 했고 국제적인 이제 정세, 한국을 바라보는 이런 이기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상목 대행이 충분하게 대행의 대행이지만은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예. 다만 최상목 대행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흔들기가 지금 계속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대로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좀 생업에 유지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이 정세에서 이 애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도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행의 대행이지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을 충분히 하든지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함몰돼 있고 여기에 지금 정치권이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야가 이거 합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음 놓고 이렇게 국정을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무너져가는 국제 신뢰도 예. 회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일차적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는 내란 상태를 조기에 종식화하는 것이 1번입니다. 지금 내란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내란 상황 관련돼서 빠른 사법 처리도 필요하고 현재 빠른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출범한 한덕수 대행체계 그리고 최상목 대행체계가 이 내란 수습과 관련, 내란을 종결시키는 일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게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위 쿠데타를 했던 것에 이유 뒷정리와 사법 처리를 그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최상목 대행은 정말로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는데 본인이 협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경호처의 명령에서 합법적인 법 집행, 영장 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도록 경호처를 그대로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부하들도 다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고 대한민국 시인도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이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는데 최상목 대행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예.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왜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서두른지 모르겠어요. 이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반론권도 제시해야 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검토 시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지금 이게 바쁜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우리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판단이 되고 이전에 빨리 이게 처리하자는 그런 의도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5가지 재판을 받고 계시고 오랜 기간 지금 사법적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헌재 심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도 집행되고 있는 것은 불과 한 달 내외의 일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두 개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물타기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내란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시고요. 이 내란 사태를 일으킨 누굽니까?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이 내란 사태의 첫 번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44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영장이 집행되는 1차 영장 집행되는 마지막 날 한남동 관제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같이 막아내는 것,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사법부의 영장을 막아내는 일에 앞장을 씁니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상공분립국가이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채를 흔드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3명의 이름 저희도 정확하게 기억할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44명이 이제 그 관저 앞에 갔잖아요. 예. 이것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법원이나 검찰이나 하여튼 경찰이나 공수처나 이것을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러 간 것이지 단순하게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헌법기관인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44명 국민의힘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간 겁니다. 이게 뭐 당론으로 채택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네. 또 이 절차적인 그것을 헌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렇게 정당하게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갔다. 이렇게 저는 합리적인 보시면 김대식 의원 됩니다. 말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돼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는 순간 다 들어오셨어야죠. 들어와서 이 불법적인 쿠데타를 막아주셨어야죠.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못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영장이 청구돼서 내란의 수계로 법원의 판단하에서 나와 있는 영장을 거부하는데 행동대원으로서 동원되는 저는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참 맞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108명의 전체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해제를 하려고 하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었고 그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뭐 해제를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것은 굉장히 오해고 그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전개를 다시 유추해 보면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고 알아주셨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이 방문과 관련해서 영장이 다시 발부된 상황이잖아요. 예. 언제라도 다시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당 내에서는 일단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고 이제 선을 긋은 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시 집결할 가능성도 그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장이 지금 오늘 중으로도 좀 이제 이 집행을 할 수 충분히 있는 가능하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오늘 뭐 일부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우리가 본회의가 있는데 이 본회의 이 시기를 맞춰서 이게 좀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중에 도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영장이 집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국회의원 우리 44명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은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탄핵 헌재 관련해서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단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이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을 두고서 지금 국회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이 탄핵소추단이 예. 내란죄를 이게 처리한 것은 탄핵소추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자, 탄핵소추안의 80%를 차지하는 내란죄를 처리한 것은 짜장이 없는 짜장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되어야 하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하고 표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탄핵은 국정 혼란을 해소하기에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을 신속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유무죄와 관련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헌재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 관련돼서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죄와 관련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의견을 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의견을 바꾼 것이지 저희가 이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얘기는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헌법 위반 행위와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고 관련된 법률 위반 관련돼서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신속한 판단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80% 이상의 이게 지금 이 탄핵 소추안에 이게 내란죄가 들어있는데 왜 이것을 뺀 그런 겁니까? 이것은
지금 이거를 빼고 나면은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이거 짜장면이 없는 짜장면밖에 되지 않습니까? 뭐로 지금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내란죄로 해가지고 80% 이상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왜 이거를 빼냐고? 내란죄를 빼자는 게 내란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혼란과 시간에 길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요구도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은 다시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논의를 해서 이게 가번에 판단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그렇지 점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헌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현재 행위 자체가 예. 저는 그런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예. 행위 자체가 80% 이상의 지금 내란죄로 적시가 돼 있는데 예.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서 다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주 입장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늘 또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본회의에서 이번에 붙여지게 되는 재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쌍특검법은 이제 명백한 이연 소지가 좀 있고 특정인을 겨냥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법치수의 사법체계의 안정을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최근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상황에서 또 우리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이연 정당성을 가리는 시금석으로 규정하고 지금 압박하고 있지만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의 위반 이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분위기가 결집 분위기라고 좀 말씀해 예,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좀 느끼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이 지금 일련의 사태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집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